오늘도 이렇게 지수가 2000선을 전후해서 좀 심심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QE3 발표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깜짝 그러니까 잠깐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양상이거든요.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먼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1700선 중반에서 20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ECB하고 페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굉장히 강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들을 한번 검증해가는 과정에 지금 현재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의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고 중국 경기도 그렇고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방향을 그렇다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계속 미적미적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유럽 쪽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또 그리스의 또 긴축안 합의 여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유럽의 문제가 다시금 시장의 발목을 세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부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 유로존이 분열보다는 통합적으로 방향을 큰 방향에서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아있는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 이제 스페인하고 그리스 문제가 지금 현재 남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월 초까지의 이 두 나라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소 우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걸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스페인 정부가 지금 사실은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배경은 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면 EU에서 강도 높은 긴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부담감들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스페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긴축 조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유럽 쪽에서 오히려 스페인의 경제의 시스템적인 개혁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긴축에 따른 부담들을 좀 줄여주게 된다고 스페인이 심리적으로 좀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제금융은 조만간에 타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에 따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긴축안도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한 3년 동안 긴축을 해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못 참겠다 이런 상황이고, 의회에서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긴축안의 합의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의 마찰은 있습니다만은 합의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트로이카의 실사 결과에서도 예상치만큼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구제금융이나 헤어컷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좀 연장해주면서 그리스를 좀 달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위기가 확산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시간이 갈수록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이런 유로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정책이 좀 가시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이 가시화된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또 기다리는 것은 경기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가 2000선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이제는 이벤트보다는 실물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때 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을 지금 현재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건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고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고용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가 조기에 단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차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됐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고용이 곧바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3차 양적 완화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빨라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걸쳐서 미국 경제가 좀 개선되는 추세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런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부각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주택시장의 개선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판매라든지 주택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허가 면적이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소비가 회복이 되는 국면이 좀 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원래는 경기가 좋아질 때는 고용이 좋아지면서 개인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느는 이런 구조가 선순환의 구조인데 지금 미국은 그것보다도 주택시장이 좋아지면서 개인들의 자산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국면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경제 자체가 양적 완화의 효과는 한 1 내지 2분기 뒤에 나타날 것이지만 네. 주택시장의 회복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회복에 대한 속도가 좀 더디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회복적으로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를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좀 중국이 비빌 언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비빌 언덕은커녕 좀 고민거리를 하나 더해주는 양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장률도 계속해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또 물음표고요. 예. 앞으로 중국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중국 정부가 의외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장이 지금 실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 역시 중국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중앙정부의 권력들이 이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도 지금 현재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안정 부분이 중국에 있어서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여유가 생기느냐? 네. 10월 중순쯤이면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에 대한 이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중순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의 정치적인 권력의 부분에서 이양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나머지에 있어서의 관심은 당연히 경제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안정이 확인한 이후에 경제가 최우선 관심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적인 환경이 나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겠지만 물가 수준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에 따른 그것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낮춰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국의 재정 구조가 그 어느 나라보다 튼튼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준율이라든지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의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4분기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주가에 별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주가를 부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상하신 것처럼 꼭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권력 이양이 좀 되는 또 10월이 되면은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요.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실제로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데 저희는 모멘텀의 개선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네. 실적 수준이 그렇게 시장에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분기보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작년 3분기보다는 올해 3분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진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실적 시즌이 주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월 증시는 또 10월을 비롯해서 4분기의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4분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중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럼 동력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들이 지금 남아있는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그리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안도랠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둔화의 우려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시장하고 고용지표라든지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4분기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점들이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0월 달 경에는 주가 지수가 연중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어서 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팽팽하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좀 약간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10월 중에는 연중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11월, 12월에는 완만하게 조정 국면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자면 2,000선을 전후해서 지루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은 그래도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몇 종목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10월 4분기 정도의 연중 고점을 경신을 한다면은 어떤 종목군들이 또 주도주가 될지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현재는 사실 주도주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굉장히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MS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이익에 있어서 절대적 가시성이 확보가 되는 업종이 주도주가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T하고 자동차가 여전히 저희는 시장 내에서 주도주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IT하고 자동차가 좀 끌어주게 된다면 중반에는 중국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부분에서는 소재하고 산업재로 다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0선 주변에서 지금 주가가 맴맴 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분보다는 좀 더 길게 본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분할 매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와 함께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